네, 안녕하세요. 김시학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기에 아주 좋은 귤 효소 담는 방법을 갖다가 이론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린 오미자 효소 담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성질이 기운을 북돋우며 기침을 멈추게 한다. 폐 기능을 강하게 해서 기침이나 가래를 멈추게 한다. 식욕을 축진시키고 더위를 먹었을 때 아주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입안이 마르거나 심한 갈증이 났을 때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자양간장제 효과가 아주 뛰어난 재료이고요. 피로회복, 숙취 해소 효과가 아주 뛰어난 재료이기도 합니다. 오미자 말 그대로 5가지 옥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 육부에 아주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오미자는 옛날부터 아주 더운 날씨에 화채, 오미자 화채로 널리 사용을 해왔던 재료인데요. 갈증을 해소하죠. 더위에 이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미자 말린 오미자 300g 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배를 갖다가 1kg 한 200 내지 500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설탕 1kg 200 내지 500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또한 칼도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리용기, 담는 유리용기가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담는 용기가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미자 효소 담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미자 말린 오미자를 갖다가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배는 껍질과 시방을 모두 사용한다. 크기에 따라서 6등분에서 8등분
한 뒤 약 1cm에서 2cm 두께로 썰어 준다. 세 번째, 설탕 600g 중 일부 용기 바닥에 약 1cm 정도 깔아준다. 생오미자로 효소를 담글 때는 백설탕을 사용하지만 말린 오미자는 색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황설탕을 사용을 한다. 네 번째, 오미자를 담은 그릇에 잘게 썬 배를 넣은 뒤 한 7번 과정에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고 버무려 준다. 요때에 이제 버무릴 때에 설탕하고 오미자하고 배하고 잘 어우러지게 버무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탕하고 잘 버무리게 되면 배에서 액이 나와서 오미자를 갖다 코팅을 할 수 있게끔 물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까지 잘 버무려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배에서 물이 나와 오미자에 설탕을 골고루 묻혀 코팅이 될 수 있도록 세게 버무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잘 버무린 오미자와 배를 준비된 용기에 70% 정도 채운다. 요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용기 안에 70% 정도를 채우게 되면 30% 공간이 있습니다. 그 30% 공간이 발효가 진행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발효가 되게 되면 점점 70% 채웠던 재료들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서서히 이제 내려가게 되고 공간이 70% 정도가 되고 재료가 30%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생겨나게 되고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뚜껑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가스가 바깥으로 배출이 되죠. 이때에 뚜껑을 다시 닫아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들을 갖다가 잘 살펴보셔야지만 그래야지만 효소를 제대로 명품 효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살펴봐 가지고 제 설탕을 넣어줘야지만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탕 색깔이 굉장히 맑아지게 되고 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네 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오미자와 배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을 한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서 놔둬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효소는 곰팡이가 생겨나서는 안 되고요. 부패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없는 곳에, 온도가 될 수 있으면 낮은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지만 효소를 만드는 장소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곰팡이가 잘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곰팡이가 생겨나지 않게끔 하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역할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항아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의 근본적인 기능은 습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게 되면 붉은 고추였고요, 숯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장 만들 때 간장, 된장 만들 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붉은 고추를 이용을 해왔고요. 또한 숯을 이용을 해왔던 원리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설탕들이 30%쯤 남아있을 때 남겨둔 설탕은 50%의 설탕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 분량을 나누어서 2, 3회에 걸쳐서 덮어준다. 기온, 습도 등 환절기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보게 되면 재료가 1kg면 설탕은 오늘 만들 때 60%를 사용을 했습니다.
60%를 갖다가 용기 바닥에 약 1cm 정도 설탕을 깔고, 그리고 오미자하고 배하고 버무려서 70% 정도 채우고, 그 60% 안에 있는 일부를 갖다가 재료를 보이지 않게 덮어준다. 요게 1차 과정이고요. 2차 설탕이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2번 내지 3번 정도 나누어서 반복해서 설탕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요때에 발효가 진행이 되게 되면 설탕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설탕이 점점 없으면서 30% 군데군데 설탕이 남아있을 때 남겨놓은 설탕을 나누어서 밑에 설탕을 깐 것처럼 덮어준다. 이걸 갖다가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비교를 하면 자동차 속도를 갖다가 약 60km로 출발한다고 하게 되면 발효가 끝날 때까지 60km로 계속 지속할 수 있게끔 설탕을 먹이로 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탕 색깔이 굉장히 이쁘고 맑게 나오면서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게끔 하는 원리들이 여기에 있고요. 2번째로는 산소가 유입되지 않게끔 설탕을 덮어줌으로써 차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들을 갖다가 제대로 함으로써 달지 않는 명품 효소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린 오미자 효소 발효 기간은 2-3개월 정도가 되고요.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에 들어갑니다. 숙성은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숙성은 2년 이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효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재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말린 오미자 300g, 배 1kg 200, 황설탕 1kg 200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요거에 이제 설탕과 재료를 버무릴 양직이라고 하죠. 담는 그릇이 필요하고요. 또한 칼, 도마가 필요합니다. 왜? 배를 갖다가 썰어서 담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기가 4리터 내지 5리터 정도 되는 유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항아리를 쓰지 않고 왜 유리 용기로 쓰느냐 하는 부분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유리 용기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유리 용기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발효가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체득을 해서 기술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는 사항이 된다면 굳이 이제 유리 용기를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기술이 완전하게 어느 정도 습득이 됐을 때 항아리에다가 효소를 담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린 오미자를 이용한 효소 담는 방법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효소를 담는 방법을 갖다가 이론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